네, 어선두척으로 참치왕이라는 타이틀을 써낸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이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김재철 회장의 퇴진을 두고 아름다운 퇴장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발자취부터 앞으로 동원그룹의 미래까지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동원그룹, 참치, 안 드셔본 분들이 없을 정도로 워낙에 유명한 회사니까. 근데 이분 성함에 대해서는 경제계 쪽에 있지 않은 분이라면 그렇게 많이 익히 많은 분들이 알 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은퇴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더 이제 주목을 많이 받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른 이유도 있다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룹 창업자가 스스로 물러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좀 드물다는 것이 더 신기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드물죠. 대부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또는 돌아가셔서도 유은통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병상에 있으면서도 의식이 없으면서도 경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께서는 지금 85세지만은 1935년생이니까 85세예요. 그러나 상당히 정정하세요. 멀쩡하신데 그저께 이틀 전에 동원그룹 창립 50주년에서 느닷없이 기념사를 하면서 나 이제 그만둔다. 물러나겠다. 전격적으로 선언을 아주 하신 거예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그룹 내부에서조차 참 아름다운 퇴진이다. 그리고 이 김재철 회장이 한평생을 50년 이상 재벌 총수로 있으면서 한 번도 오나 리스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네. 사고를 별로 안 치셨어요. 근데 실제로요, 물러나면서 김재철 회장이 나는 물러난다 하지만 특별히 이유를 밝힌 게 따로 있습니까? 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물러나겠다. 제가 퇴임사를 몇 편을 읽어봤는데요. 짧지만 상당히 명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새술은 새 부대에 와야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새로운 사람한테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50년을 맞은 50년이면 사실 한 세기의 반이 흐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해라. 나는 물러난다. 단지 그 이유입니까?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끌고 가면 우리 회사가 더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새로운 한번 도약을 한번 해봐라. 나 같은 그런 낡은 생각 가지고는 이런 현실을 살아갈 수가 없다. 지금 현재 회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상태거든요. 그냥 50년이 됐으니까 나 이제 물러간다. 너희들 잘하면 해봐. 사실은 더 해도 되는데 젊은 사람에게 어떤 아름다운 이걸 양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이례적으로 평가받는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슬프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름다운 퇴진이죠. 아름다운 퇴진으로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인물에 대한 퇴진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하고 인물에 대한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참치왕, 제가 앞서서 참치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재계의 신사다, 역발상의 대가다. 일단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평가가 뒤따를까요? 이분 얘기를 하려면 한 5세 나흘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저 남쪽 끝에 있는 어촌 마을이죠. 거기서 강진 농고를 졸업을 하셨어요. 근데 강진하면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전남 강진. 전남 강진하면 우리 그 유명한 다산 정약용 선생이 거기서 이 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의 형이 정약전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30년 귀향을 살면서 자산어보라고 해서 그런 물고기 도감을 남겨요. 어릴 때 그거를 보고 물고기에 대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200년을 거슬러서 정약용 가문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물고기를 가지고 한번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넓은 부산으로 와서 그 당시는 수산대학이 부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수산대학을 들어가서 어부가 되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당연히 그 당시는 1961년에 졸업을 했는데요. 그 당시는 국내 바다 우리 국토 부근에 조그마한 배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원양선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노동자로 들어가서 멀리 바다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60년대, 70년대라고 하면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만 본인이 원양어선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서 배우기 시작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어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최초입니까? 예, 최초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나오고는 그런 길을 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노무자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3년 만에 선장이 됩니다. 그 배가 이런 유명한 진암호라고요. 남쪽을 향한다. 진암철 할 때 그 진암호예요. 진암호 선장이 된 거예요. 그때가 27살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박정희 정부가 야,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 당시 성장이라는 게 공장이 없으니까 농업, 어업, 수산업밖에 없는 거죠. 특히 수산업 쪽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했을 때 고려 원양이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27살 나이에 수산부장이 되고 그러다가 1969년에 명동 한복판에 동원 수산이라 동원산업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이제 배 2대인데 본인이 배가 없으니까 일본 배를 그냥 빌렸는데 그것도 무담보로 그냥 현물로 그냥 빌린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갚는 조건으로. 그런데 본인이 사장이면서 또 어부이기도 하고 선장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고기를 잡아댔던 거죠. 그래서 그 배를 빌려준 일본 회사가 까무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빌려주게 되고 그 점점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뒤늦게 이제 경영대학원에 와서 대학 교수들을 만나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한번 공부를 해보라. 이래서 이분이 또 하버드 대학 공부를 하러 갑니다. 거기서 소득이 늘면 가장 유망한 이 고기가 참치다. 참치는 원양 멀리 살기 때문에 잡기도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안 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982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참치란 고기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잡았던 고기 중에 참치를 이제 한국에 한번 팔아보자. 소득 2만 불 시대에 맞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득 3만 불이 막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2만 불 시대를 겨냥해서 참치를 한번 팔아보자. 근데 참치가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전 국민 참치 캠페인을 한 거예요. 심지어 북한산 산 정상에서 올라가서 참치 끓이기 대회도 했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그 정도로 참치를 널리 알리는데 어떻게 보면 공헌을 한 인물이기도 하네요. 참치 박사고 그 김제철 사장 이전에는 참치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참치는 그만큼 흔하지 않은 아예 없었어요. 바닷가에 나지도 않고 그렇게 해외 유학생 중에서 간혹 한번 먹어보는데 일본은 이제 미국에서는 튜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마구로라고 그러는데 그 굉장히 비싸서 아무나 함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하게 접하지 못했던 참치를 대중화시키는데 혁혁한 공로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다. 참치에 대한 얘기를 좀 저희가 해봤고요. 82년부터 참치 캔이 나왔다고 시작하니까 그 역사도 굉장히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치를 업으로서 잡아오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리고 우리나라 가공 공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원어 그 형태로 전 세계에 바로 공장으로 납품을 했거든요. 공장으로 납품을 받다가 이래가지고는 우리 국민 건강도 문제고 이게 부가가치가 안 오른다 해서 82년에 이제 참치 캔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에 참치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렇게 처음에 업으로 시작해서 이제 제조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가공하는 제조업을 해서 그 다음에는 금융 쪽으로 뛰어서 동원정권이라고 해서 금융산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6차 산업맨이라고 그럽니다. 6차 산업이요? 1차 산업이 수산업, 2차 산업이 제조업, 3차 산업이 금융이지 않습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모두 다 했다. 그래서 자기는 6차 산업의 개척자다. 더하기 일을 해서 6차 산업이 된 겁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6차 산업맨이라고 그렇게 농담 삼아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죠. 이 김제철 이제 전 회장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명예회장이니까 우리는 그냥 회장님이라 해도 김제철 회장이 이끌었던 회사 중에 한국투자금융지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렇게 건실하다고 알려져 있네요. 뭐 저희 자본시장에서 뭐 선두를 달리는 아주 건실한 회사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참치하는 회사가 그러니까요. 참치하는 회사가 금융업 쪽으로 진출했거든요. 우리나라 금융업은 대부분 정부가 해서 관치금융이거나 아니면 재벌들이 하나를 불화해서 해왔는데 이분들은 참치하면서 참치 회사가 금융기관 뛰어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웃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성실하게 해서 올라왔어요. 예. 자,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재벌 그룹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예. 금융산업과 제조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예. 우리 검산분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예. 자, 이분은 이 김동원 회장을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분이 일찌감치 정부의 검산분리 정책을 우리는 처음부터 가지 않겠다. 예. 이래서 회사를 나눠버렸어요. 아. 참치 회사를 자기는 육사산업을 다 하지만 예. 이 한국금융투자증권이라는 회사 쪽 하나 빼내고 예. 하나는 참치 제조회사로 빼내서 예. 큰아들 김남구 씨는 예. 금융맨으로 키우고 작은 아들은 자기 후계자로 동원 참치맨으로 키우는 예. 지금 회사가 분리돼서 서로 간에 주식이 한 푼도 오가지 않습니다. 아,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처음부터 기조를 세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죠. 형제들이 싸우는 우리나라 형제의 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형제의 난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분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목적도 있었고 또 하나는 검산분리 정책. 여기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검산분리 정책 일찍이 어댑트를 해서 회사를 나눠버린 거죠. 예. 그렇게 나눴으니까 어떻게 보면 왕자의 난 같은 그런 자식들의 분쟁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 예. 깨끗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설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김재철 회장이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서 퇴진하면서 아름다운 명예로운 퇴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늘 우리 박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우리 한국의 어떻게 보면 경영이 좀 바뀌어야 되는 방향과 예. 맥을 닿을 수도 있는 부분일 텐데요. 다른 기업들이 좀 이런 거는 본받았으면 좋겠다. 네. 아까 말씀하신 형제난을 좀 없앤다든지 기업 분리를 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요. 우리나라 그 경영인들이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 이제 동원 산업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정도 경영을 하자, 바른 길을 가자. 바다는 정직하지 않습니까? 그 물 속에서 열심히 일한 자가 고기 많이 잡는 거예요. 예. 거기서는 룸사롱 가서 빅뱅처럼 룸사롱 가서 로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정직하게 모든 게 받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동원 출신들이 그 어떤 술수를 부리는 것보다도 예. 정론으로 원칙으로 가려는 사람이 많이 있고 예. 동원 출신의 인재가 많이 나왔어요. 이를테면 지금 금융계에 스스로 재벌이 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예.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을 혹시 아시는지요? 예. 지금 스스로 재벌이 된 굉장히 큰 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박현주 회장이 바로 김재철 회장 밑에서 큰 셀러리맨 출신이에요. 예. 자, 그런 사람을 많이 키워냈단 말이죠. 또 국민은행장을 하던 김정태 회장도 키워내고 저분은 학벌이나 또는 그 과거의 어떤 스펙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예. 철저하게 실적주의로 그래서 그 좀 성분이 조금은 그 좀 낮다고 생각하는 흑수저. 예. 흑수저 출신들이 들어가서 많이 금수저로 많이 바뀐. 그래서 개천에서 용을 많이 키운 분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회적까지 사회가 필요한 기업이 되자. 예를 들어 이름이 지금 동원이지 않습니까? 저 예. 원자가 뭐냐면 멀리 나가는데 자기는 원양어선만 타지 결코 한국 부근에 있는 근해에서 물고기는 안 잡는다. 이건 중소기업 거다. 예. 중소기업 영역 절대 침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먼 바다에서 경영한다. 예. 이런 어떤 경영 철학을 가졌던 분이고 또 사회 환원도 많이 했어요. 창립한 지 10년 만부터 동원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장학생을 많이 키웠고 예. 지금도 이제 퇴진해서 뭐 하실 거냐. 예. 자, 미래 인재를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50년 동안 돈을 썼으니까 예. 이제 돈 버는 것은 후신들한테 맡기고 돈 좀 써보겠다. 그래서 AI라든지 사회 각 분야에 좀 괜찮은 인재들을 한번 키워보겠다. 죽는 날까지. 예.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도 경영, 가치 있는 경영, 철학이 있는 경영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참치왕 김재철 회장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